영훈아, 우리 미팅 가자. 아니, 현아야, 뜬금없이 뭐야? 대학 졸업하고 반년 만에 연락해서 갑자기 미팅이라니? 그리고 내가 너랑 그럴 사이는 아니지 않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너 부르기 싫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안 가도 그만이잖아. 안녕. 야, 잠깐만. 끝까지 좀 들어봐. 왜 그렇게 쿨한 척을 해? 솔직하게 거지라서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확실하게 말하면 되잖아. 그럼 나도 바로 납득할 거고. 아, 그러셔요? 근데 너 뭐 남자친구 5명인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미팅은 무슨. 걔네들은 노잼이라서 다 차버렸어. 지금은 또다시 괜찮아 보이는 남자들을 찾는 중이야. 가랑이 헐렁한 건 여전하구나. 돈 없는 네가 뭘 알겠니? 나 같은 사장님 아빠를 둔 여자는 많은 남자들을 거느려야 매력이 올라가는 거란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미팅에 나오는 남자들 스펙 장난 아니야. 중견기업 사장 아들이나 IT기업 사장, 의사 등등. 그래서 나 같은 사장 딸 정도로 급이 맞는 여자가 나가야 되는 건데 참석하기로 했던 여자 2명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어. 그래서 나를 땜빵으로 들러리 세우려고 한 거구나? 아니, 영훈아, 들러리라니. 먼저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센스 좀 봐? 뭐 몰랐다고 해도 나 같은 상류층 인간이랑 나란히 서는 순간 돈 없는 네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말이야. 아, 네. 제가 볼 때는 온갖 명품을 온몸에 덕지덕지 떡칠을 하는 현아씨 센스를 잘 이해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어머, 우리 아빠가 사장인데 이 정도는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낄 자리는 아니네. 그럼 이만.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도 없는 네 입장에서는 한 끼분의 외식비라도 아낄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잖아. 어차피 참가비 내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뭐. 어머? 고작 5만 원인데? 아이고, 큰일이네 그거. 아, 진짜 너 같은 서민층한테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라도 그러네? 됐네요. 야, 내가 이렇게 직접 불러주고 있잖아. 아, 잠깐만 있어봐. 어? 아까 여자 2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지? 맞아. 다른 1명은 정해졌어? 아니, 이제부터 찾아야지 뭐. 그런 말이야. 내 친구도 같이 참석해도 된다고 하면 갈게. 그래? 그 친구는 뭐라고 하는 친구인데? 미래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애야. 외국? 미래는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했어. 아, 해외 생활 경험자라 나름 스펙은 있네. 나랑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고 나름 절친이라고 할 수 있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나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에?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 굳이 자기 일까지 해? 그야 당연히 사회인인데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야 하지 않겠어? 아, 즉 미래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란 소리구나? 미래가 미팅 장소가 어디냐는데? 역 앞에 있는 얼마 전에 생긴 분위기 좋은 술집이야. 아, 거기구나. 미래가 거기는 가본 적 없어서 가보고 싶대. 가본 적 없대? 미팅 같은 것도 가본 적 없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던데 어때? 어머, 그래?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술집 한 번을 못 갈 정도로 어렵게 사는구나? 아니, 미래는 못 살지 않아. 뭐 내가 가자고 해주지 않으면 미팅에도 못 갈 정도로 없이 사는 친구라면 불쌍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시켜준다 생각하고 참가하게 해줄게.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그래. 그럼 일정은 다시 연락해줄게. 미팅이 끝난 후. 미래씨, 아까는 고마웠어. 아, 현아씨 맞으시죠? 저야말로 오늘 감사했어요. 미팅은 즐거웠고? 네, 엄청요. 좀처럼 경험하지 못할 만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에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뭐 내가 사장 딸이라 하이스펙인 남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현아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남자분들이랑 술을 마셔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 미팅 자리에서 엄청 조용하길래 혹시나 싶긴 했는데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나봐? 네, 맞아요. 인생 경험이 참 적었구나 싶더라고요. 현아씨는 남자분들 만날 기회가 많으신가요? 뭐 그렇지. 항상 남자친구는 적어도 3명 이상씩은 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난 너무 인기가 많아서 탈이야. 가랑이가 헐렁하신 분이신가 봐요. 뭐? 저는 아버지가 주최하는 파티에 따라가는 일은 있긴 해요. 어? 주최? 파티?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 거래처분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 때가 있거든요. 어? 미래 씨 아빠도 사장님이었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조부님은 화재그룹의 총수시고 아버지는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뭐? 화재그룹이라니 그 유명 재벌그룹?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가벼운 분위기에서 남자분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 한 얘기는 뭐였어? 네? 어떤 이야기요? 가랑이가 뭐 어쨌다고? 죄송해요. 그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혹시 말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미팅 중에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웠을 때 현아 씨랑 영은 씨 외의 여자분들도 나중에 따라오셨는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아 씨가 가랑이가 헐겁다는 건 남자한테 인기가 많다는 증거라는 견해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뭐? 맞아요. 전 그 가랑이가 헐겁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현아 씨는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서 탈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고민 상담이라도 해드릴까 해서요. 아니, 뭔데? 부끄럽긴 하지만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혹시 속옷이나 하이 사이즈가 몸 라인에 딱 맞지 않거나 해서 고민이신 건가요? 저희 그룹 산하에 의류랑 속옷 전문 브랜드가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현아 씨에게 그 브랜드 샵을 소개해드릴게요. 뭐라고? 몸 사이즈를 기가 막히게 잘 재는 직원도 있어서 저도 속옷이나 옷을 살 때 종종 이용하곤 해요. 남자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고생이시라면 남자가 좋아할 만한 것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아 씨에게 어울리는 딱 맞는 사이즈로 주문할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게다가 개개인의 이미지에 맞춰서 코디도 해주거든요. 현아 씨라면 분명 화려한 이미지로 됐어. 네? 아니야, 그냥 됐어. 그런가요? 그럼 이만. 네, 그럼 실례할게요. 현아와 영은의 대화. 야, 영은아, 그 미래라고 하는 애 대체 뭐야? 뭐야? 미팅 끝났으면 부지런히 거기서 만난 남자랑 연락해야지. 웬일로 나한테 연락을? 아니, 나는 미래씨 집이 그 대기업 집안인 거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미팅에서 자기소개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구나. 왜 그런 사람이랑 너 같은 거지가 서로 친구인 건데? 말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같은 회사 동료라고. 그래, 그거 이상하잖아. 뭐가? 아빠가 대기업 사장인데 왜 굳이 일을 하는 건데? 심지어 자기 아빠랑은 전혀 관계없는 회사잖아. 사장 딸이라고 일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 특히 미래는 나중에 회사를 이어받으려는데 회사원으로 일해보는 경험도 필요하지 않겠어? 뭐? 회사를 이어받는다니? 걔가 좀 어리버리해 보여도 알고 보면 대단한 애야.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10개 국어나 할 줄 알아. 10개 국어? 주식 투자도 엄청 잘해서 트레이딩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나 봐. 천재라는 말은 딱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알다시피 좀 너무 순수하지? 세상 사람들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걱정이 되셨는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경험도 필요할 거라고 하셔서 우리 아빠 회사에 입사했어. 에? 아니, 잠깐만. 왜? 네 아버지 회사? 응, 미래네 회사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러고 보니까 너랑 같은 성을 쓰는 하청업자가 있던데? 하청? 너 엄청 특이한 성이잖아. 그래도 설마 니네랑 연관 있는 회사거나 하지는 않겠지? 뭐 그건 됐고 미래랑 서로 알게 돼서 다행이네. 왜? 아니, 왜 항상 너랑 급이 맞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잖아. 그래서 너한테 미래를 소개하길 참 잘했다 싶어서. 그러게. 그럼 난 이제 바빠서 좀 가볼게. 응, 오늘 고마웠어. 그 후 미래의 명예를 위해 말해두는 거지만 그녀에게 전혀 악의는 없습니다. 미팅에 오라고 했을 때는 마침 미래랑 같이 있을 때였는데 눈을 반짝이며 흥미를 보이길래 사회 경험도 해볼 겸 제가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가랑이가 어쩌고 했던 건 나중에 제가 그 뜻을 알려주니 당황을 금치 못하더군요. 현아에게 잘못했다고 사과 연락을 하려고 하길래 걔한테는 오히려 잘 됐어. 걔는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현아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데 며칠 전에 하청업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딱 현아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받는 걸 보니 어쩌면 아버지 회사에 격리로 일하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은아, 이번 달 생활비 언제 줄 거니? 빨리 좀 줘라. 죄송해요. 오늘은 몸이 좀 아파서 은행을 못 갔어요. 내일 꼭 보내드릴게요. 변명하지 말고. 너 매달 정해진 날에 입금하기로 약속했었잖아.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자취도 허락해준 거고. 본가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네 남동생도 돌봐준 거잖아. 알아? 당연히 알고 있죠. 아빠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저랑 동생의 보호자도 되어주시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사는 저랑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을 대신해서 본가를 관리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알면 됐어. 너는 그냥 돈 버는 것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되니까 생활비라도 똑바로 보내. 몸이 아프든 어쩌든 무조건 보내란 말이야. 네, 죄송해요. 아, 맞다. 이번 달은 평소보다 100만 원 더 보내라. 네? 100만 원씩이나요? 하루 늦은 것에 대한 벌이야. 유나가 갖고 싶다는 옷도 있고 나도 가방 하나 사려고 했거든. 그래도 100만 원씩이나 보내면 저도 월세를 못 내요. 뭐 불만이라도 있나 봐?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시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거야? 죄송해요. 보낼게요. 보낼 테니까 시우는 건드리지 마세요. 어쩜 너네는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멍청하니? 부모도 없는 니네를 대체 누가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같았으면 네 아빠가 죽은 시점에 이미 나는 너랑 시우를 돌봐줄 의무가 없는 거야.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집에 있게 해주는 거잖아. 더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란 말이야. 네, 알죠. 감사합니다. 진짜 뻔뻔한 애들이야. 니들이랑 비교해서 유나는 얼마나 애가 똑 부러지는데. 올해 그 유명한 사립중학교에도 붙었잖아. 역시 내 딸이야.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여자 밑에서 태어난 애들과는 참 다르다니까. 잠깐만요. 사립학교에 붙었다니 그 학비는 어떻게 낼 생각이에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우방에 통장 있잖아. 보니까 돈이 꽤 들어있더만. 그걸로 내면 돼. 안 돼요. 그건 아빠가 시우 명의로 만들어준 통장이고 나중에 시우 학자금으로 쓸 돈이에요.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시우 방에도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죠. 시우도 이제 12살인데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요. 쫑알쫑알 시끄럽네. 내가 내 집에서 돌아다니는 게 뭐가 문제야? 내 집에 있는 것도 다 내 거라고. 네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야. 아니, 그 돈을 쓰면 시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딴 놈이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뭐 꼭 공부시켜야겠으면 네가 더 많이 돈을 벌면 그만이잖아. 지금 하는 일로도 부족하면 반밀이라도 하든 해서 벌어. 뭐 내가 소개라도 시켜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일을 하는 놈이 있거든? 조금 거친 일이긴 해도 돈은 많이 벌어. 아니요, 됐어요. 돈은 제가 알아서 벌 테니까 시우 돈은 다시 시우한테 돌려주세요. 그러든가. 대신 한 번이라도 돈 늦게 보내면 바로 써버린다. 유나 학비까지 싹 다 벌어서 보내. 네. 일단 평소 보내던 돈에서 100만 원 더 늘리고 추가로 유나 교복이랑 교과서비도 다 내놔. 알겠지?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4년 후. 야, 민시은! 집이 텅텅 비었는데 네가 이랬어? 게다가 이상한 종이까지 붙어있잖아? 대체 뭐야? 아, 오셨어요? 유나랑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 놀다 오셨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그딴 건 됐고 집 뭐냐고. 팔렸다니 뭔 소리야? 우리 물건은 다 어디 갔어? 너 이딴 식으로 나와도 후회 안 하겠어? 닥쳐. 당신이야말로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당신? 부모한테 당신이라고? 알겠으니까 좀 다물어봐. 집 말인데 당신은 이제 그 집에서 못 살아. 내가 팔았거든. 팔아? 집을 함부로 팔았다고? 너 내 허락도 없이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어딨어? 그 집은 내가 아빠한테 상속받은 집이잖아. 뭐? 네가 상속받았다고? 당신이 상속받은 건 아빠 저축분이잖아. 본가는 내가 상속했다고. 부동산세도 내가 내고 있어.
그니까 집을 팔든 부수든 내 마음이라고. 나는 당신이랑 다르게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네들 집은 월세방을 빌려서 거기다 다 보내놨어. 한 달은 거기서 살아도 되니까 그 후에 살 집은 알아서 찾으셔. 그딴 게 어딨어 진짜. 우리가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거주권이 있다고. 거주권이. 거주권에 거주년수가 무슨 상관이야? 거주권은 그냥 그 집의 명의를 가진 사람이 임의로 허락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뭐 아빠한테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나랑은 이제 완전히 남남이잖아. 즉 당신은 특별히 내가 그 집에서 살게 해줬을 뿐인 타인이란 소리야. 아니 오히려 시우를 인질로 삼아서 집에 눌러 살았으니까 범죄라고도 볼 수 있겠네. 듣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누가 네 동생을 돌봐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은혜도 모르고 이게. 시우를 돌봐줬다고? 시우의 돌봄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니고? 시우한테 다 들었어. 당신 시우 엄청 부려먹었다며. 청소에 빨래에 밥까지 다 시우한테 시키고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손찌검했다더라? 그건 그냥 훈육인 거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을 데리고 키워주는데 당연히 자기 밥값 정도는 일하게 해야 맞는 거지. 고작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를 아침부터 밤까지 부려먹어 놓고는 말하는 꼬라지 좀 봐. 게다가 결국 시우 돈까지 다 갖다 써버렸다며. 그것도 유나 학비로 쓴 게 아니라 당신이 개인적으로 썼다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갓 졸업한 시우한테 돈 없으니까 일하라고까지 했다면서. 대체 얼마나 우리를 착취해야 만족하는 건데? 그만해 시끄러워!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니네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인 거야. 어차피 걔 학교 보낼 돈도 없어. 게다가 멍청해서 공부시켜봐야 돈 낭비야. 그럴 거면 그냥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바로 돈이나 버는 게 더 낫지. 그걸 정하는 건 당신이 아니야. 시우는 나랑 함께 살 거고 학교도 내가 보낼 거야. 당신네들이 여행 가 있는 동안에 모든 수습도 다 끝내놨고 시우 돈도 전부 복구했어. 무슨 말이야? 너 설마... 그래, 그 설마야. 집에 있는 짐을 옮길 때 당신이 쓸데없이 사서 모아둔 가방을 다 팔았어. 대부분 시우 돈으로 산 거니까. 너 진짜 보자 하니까. 너 딱 기다려. 지금 당장 찾아갈 테니까 도망갈 생각 마라. 네 집이랑 직장을 내가 모를 것 같아? 각오 단단히 해. 각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멍청하다 멍청해. 4년 전 일 기억나? 뭐가? 내가 생활비 하루 늦게 보냈다고 당신이 100만 원 더 보내라고 한 적 있잖아. 그때 나는 이미 이사도 가고 이직도 했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불어나서 생활비 늦게 보내기라도 했다가 당신한테 들키는 거 아닐까 싶어서 조마조마했지만 지금은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일하면서 지내는 중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애쓰지 마. 어차피 내가 사는 곳은 알 수 없을 테니까 나한테 빌붙을 수도 없을 거고. 뭐라고? 진짜 본가 매입할 사람도 찾고 생활 기반도 마련하느라 4년이나 걸려서 시우를 고생시키게 됐지만 앞으로는 당신들한테 휘둘릴 일도 없겠네. 당신은 살 것도 잃고 생활비도 끊겼으니 어디 모녀끼리 한번 잘해보라고. 아니 잠깐만. 미안해. 그렇게 속으로 원망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용서만 해준다면 뭐든 할게. 엄마가 잘못했어 시은아. 귀여운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봐. 엄마? 귀여운 여동생? 누가? 내 엄마는 이미 천국에 계시는데 여동생도 없었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었는데 당연히 원망을 하지 않겠어? 이제는 인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 아줌마야. 나가 죽든가 뭐 알아서 해. 그러지 마. 맞아.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유나 SNS 부계정 있는 거 알아? 걔가 거기에 무슨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지? 뭔데? 대학생이랑 미팅하는 사진. 고딩이면서 대놓고 술을 마시고 다니더라? 그거 유나 학교에 익명으로 신고해놨어. 뭐? 걔네 학교 사립이라서 교칙도 엄하지 않았나? 100% 퇴학 아닐까? 돈도 없는데 무리해가면서 보내놨는데 어떡해? 졸업을 코앞에 두고 퇴학당하게 생겼네. 불쌍하게 말이야.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유나 발목까지 잡을 필요는 없잖아. 부탁이야 그러지 마.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2번 다시 당신들이랑 엮일 생각 없어. 카톡도 차단할 거니까 연락은 이게 마지막이야. 그럼 안녕. 그 후 그 아줌마는 제가 나중에 알려준 월세방으로 간 후 거기서 지내면서 다른 집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직업이 없는 탓에 당연히 제대로 된 집도 구하지 못했고
결국 월세방에서도 쫓겨나 개인 물품들을 조금씩 팔면서 찜질방이나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유나는 학교를 퇴학당한 후 자기 엄마와 크게 싸우고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반밀이나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그 아줌마는 결국 더 이상 팔 물건도 없어서 어디 공원에서 노숙 생활하는 모습을 제 친구가 봤다고 합니다.